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매우 덥습니다. 오늘은 25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에 밭을 둘러보러 나왔는데 오후 6시가 넘은 이 시간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군요. 예, 오늘은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서 농사와 건강 이런 이야기를 5편을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5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면역은 나를 세우는 공부다. 예, 저는 이렇게 제목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다 공부죠. 네, 지식 공부 말고 자연 공부 말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면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왜 어떤 이는 병에 강하고 어떤 이는 쉽게 무너지는가? 자연은 그 답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 나를 세우는 힘, 그것이 면역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아마 에너지 농법 공부를 계속 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상대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의 이야기를 내가 얼마만큼 흡수를 하냐, 이것이죠. 이것은 나의 문제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상대편이고요. 그 말을 듣는 것은 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단순히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에 가까워지고 자연의 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흙은 고온, 발효, 유기물을 통해 스스로 살아나고, 작물은 그 속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작물도 병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네,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은 몸의 중심이며 생각은 그 정신의 방향입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몸도 흔들리고, 생각이 가벼우면 면역도 약해집니다. 면역이란 단순히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기능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세운다는 것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의식을 정돈하고 깊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내 말이 정제되어야 다른 이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내 생각이 고요해야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가르쳐주는 공부입니다. 푸른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고, 나무는 겨울에도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보약보다 내면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걷고 흙을 만지고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일수록 면역은 단단해집니다. 책을 읽고 침묵하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이 모든 일상이 면역을 구성합니다. 이 중에 최고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떠한 논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흡수하는가,
그런 것이죠. 침묵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다시 말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다 면역을 구성하는 최고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흙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면역을 다시 깨우는 길입니다.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삶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철학이며 면역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결국 면역은 공부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다듬고 나를 키우는 공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대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지요. 면역은 질병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태도입니다. 나를 잘 세운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즉, 불평, 불만,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이미 자연 속에 합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자연하고 합류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몇 퍼센트의 함유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이가 이제 직파를 한 곳이에요. 오이 씨앗 직파를 한 곳인데 이제 덕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오이가 이렇게 한두 개씩 달리고 있군요. 이번 주말부터는 많은 오이를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추도 아주 많이 달렸고요. 참고로 이곳은 청양고추입니다. 지열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온도가 높은 이러한 계절에는 어떻게 농사를 해야 하는지 모두가 다 이럴 때 농작물이 많은 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어야 되나, 병을 안 들게 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나, 어떤 균과 충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실천편이겠죠. 이 무더위 속에 오이밭에 지금 지온이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고추밭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밭은 30도를 가리키고 있군요. 이 온도 속에 이 작물들은 외부의 온도는 오늘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나 농약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게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것을 내일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홍감자를 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옥수수 파종을 했습니다. 씨앗 파종을. 이 고온에, 외부의 고온에 지금 열처리 되고 토지의 지열도 30도가 넘는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씨앗이 발아해서 이렇게 건재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5편에 걸쳐서 내일부터 연속 방송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곳은 서리태를 심은 곳이에요. 작년에 여기 고추 경작을 했던 자리인데 서리태를 이렇게 씨앗 파종을 해서 좀 잘 나오고 있군요. 여기는 비닐도 그냥 재활용했고요. 그냥 무겨운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 노지 고추밭은 1m에 한 주씩 심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건재하게 참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이중망을 했는데 이제 이중망이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쑥쑥 올라오고 있군요. 이것은 적양파를 경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했죠. 예, 약 3.5톤의 수확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사회로 나간 그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하우스 터널 안에 지열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열을 한번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네, 30도가 채 안 돼요. 29도 정도 되고 있군요. 터널 안에 어떻게 노지보다도 온도가 더 낮을까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외부 온도는 지금 터널 안에 이 상향의 온도를 보면 한 50도까지 점점 내려오면서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밑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랑에 물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물을 공급하면 이곳에 지열을 뚝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여름에 고온 다습할 때 이때에 하우스 터널 안의 온도를 내려서 오이, 참외, 수박, 고추, 가지 등 많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